박경희의 조선왕들의 숨겨진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태종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속삭여 왔습니다. 그가 활을 든 이유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도구였다고. 그 이야기는 어느 달이 차오르던 깊은 밤에서 시작됩니다. 궁궐은 이미 등불이 꺼지고 밤벌레 소리만이 가늘게 깔린 시각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을 깨는 발소리. 태종이 자신의 처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고 마치 오래전에 정해진 수순이라도 되는 듯 한 명의 신하만을 조용히 불러세웠습니다. 그 신하는 평소 말수가 적고 성품은 신중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은 그에게 짧게 말했죠. 자네와 함께 한밤의 사냥을 나서고 싶네. 그 짧은 한 문장에 신하는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궁궐의 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도 깊은 밤에 그를 따로 부른다? 이것이 단순한 사냥일 리 없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왕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태종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신하는 그 뒤를 따라 근정정 뒷마당을 지나게 되는데 평소엔 금지구역이라 대부분의 신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은 누구도 모를 듯한 작은 장막을 젖히더니 약간 녹슨 쇠문을 밀어 올렸습니다. 끽! 달빛에 스며들어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그 길은 근정전 아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고 하는데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군중 야사에는 드물지 않게 등장합니다. 태종은 말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나가는 줄 아는 이는 오늘 자네뿐일 것이네. 신하는 가슴이 섬뜩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왕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태종의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어두운 통로로 내려갔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오자 밤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를 천천히 지나며 흐린 은빛을 세상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그 안쪽은 어둠이 더욱 짙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사가 소리를 냈습니다. 태종은 말없이 주변을 살펴보다 허리 뒤에서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죽 주머니를 신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살은 여기 있다. 그러나 먼저 쏠 사람은 나일세. 신하는 왕의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태종의 움직임에는 일만의 허둥거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숲속의 어둠이 흔들렸습니다. 풀숲이 낮게 흔들리더니 푸드덕 꿩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올랐습니다. 날개가 공기를 치는 소리가 정적을 찢어 발기는 듯 했습니다.
태종은 숨 한 번 쉬지 않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화살을 쏘아 올렸죠. 휙! 퍽! 꽝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놀라울 정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활을 건넸습니다. 자네 차례일세. 신하는 순간 왕의 이 모든 행동이 시험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활이 부쩍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배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신하는 몸을 낮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밤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구름 속에 숨어 숲속은 거의 칠흑 같았죠. 그런데 어디선가 또 사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분명 또 다른 꽝일 것이다. 하지만 목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는 숨을 조용히 들이쉬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 활시위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라도 집중을 놓치면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는 들숨과 날숨을 가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한 줄기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사각! 그 소리. 신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그 방향으로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휙! 잠시의 정적. 그리고 팍!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하는 그제야 눈을 뜨고 자신이 화살을 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떨어진 꽝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한참 동안 신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차분했습니다. 신하가 화살을 쏘는 순간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속이지. 속는 건 늘 사람의 마음이지. 신하는 그 말에서 왕이 무엇을 보려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정확한 조준이 아닌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자기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 태종은 그 자리에서 신하에게 중요한 관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꿩 울음소리 들리면 오늘은 왕이 누굴 시험하는 날이다. 사람들은 태종이 사냥을 즐긴 것이 취미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꺼내기 위한 무대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태종이 등용한 인재 중에는 야신가도, 책사도, 실무형 인재도 있었지만 그중 가장 오래 곁에 남은 이들은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신하들은 밤이 깊고 꿩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사냥, 그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취미나 여가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에게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한 시험대였고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사람을 고르는 가장 은밀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활의 화살촉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본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을 함께한 목소리 박경희였습니다.